안녕하세요. 번bal항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망 그대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게 됐죠. 당초 3.0%에서 이제 2.75%로 기준금리가 내려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2022년 10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인상하면서 3%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2%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이거 뭐 경기 하방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 것이 금리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4.5%,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는 2.75%. 이러다가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동결 수순으로 가게 되고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이게 달러 금리와 원화 금리의 어떤 이 가치 차이가 상당 부분 더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국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미국 금리도 내려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자본시장에 굉장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지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상당히 기준금리 부분에 대해서 빡빡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올해 딱 한 차례 인하할까 말까 라는 어떤 이 설레발들을 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이 유동성 확대 정책에 반하는 미국 연준에 반대되는 어떤 스탠스가 계속되고 있고요. 한국은 이 와중에 인하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 결국 자본은 가치 확장의 냄새를 맡게 돼. 그러니까 돈 되는 곳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가뜩이나 코스피 시장, 자본시장이 위기인데 원화 가치 금리 부분이 하락하게 되면 그대로 달러 금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경기 부양은 금리로 견인하기에는 대외적인 역풍이 너무 거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 금리 방벽으로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오늘 코스피도 지금 살벌하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이 2200억, 기관도 1700억, 이걸 개인이 지금 3700억 정도로 받아주고 있는데 이거 결국 기준금리 인하 후폭풍이 인하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본시장 이렇게 금리 인하하자마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외 자본 달러 냄새 맡고 금리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자산시장, 이 아파트 시장은 가격에 대한 어떤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짝 상승한다, 잠삼대층 다시 올라간다, 설레발들을 치고 있는데 이거 착시 현상에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한 대조정기는 진행형 상태예요. 일부 특별한 어떤 지역에서만 지금 살짝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집주인들이 설레발을 지금 치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호가장벽이라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돼야지. 그 고점의 집값을 누가 어떤 현금 수단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덜썩 잡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부자들도 굉장히 움츠러든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에다가 지금 집을 사기 위한 또 이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순위 집주비나 공공분양 또 다른 여타의 어떤 이 경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려는 그런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힐스테이트 리슈빌 리버파크라고 부르죠. 여기 이 무순위가 나왔었는데 무려 60만 명 가까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 청약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104제곱, 그러니까 40평대만 3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H3블록, H4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334세대, 374세대, 결국 7, 8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48층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여기 분양가가 40평대는 3억 9천이고요.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면 4억 정도 되겠네요. 계약 시에는 8천만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하겠고요. 입주 시에는 3억 3천. 근데
지금 뭐 현금이 말라가는 상황에서는 뭐 이 가격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체 시세는 40평대가 9억 2천만 원. 좀 상당히 올라선 어떤 그런 분위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종이 지금 매매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 지금 뭐 매수세도 좀 많이 죽어 있는 형편이라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세가로 따지자면 2억 8천, 분양가는 뭐 한 3억 9천 정도 되기 때문에 잔금이 한 3억 3천 정도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전세 세입자를 빨리 들여서 잔금 확보하는 데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40평대 평면도를 보시면 방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1, 2, 3. 방이 4개네요. 5개가 아니라. 알파룸까지 포함해서 전형적인 40평대 4개의 방을 가진 그런 구조로 할 수 있겠고요. 드레스룸 끼어 있고요. 일단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만 딱 적용이 되죠. 뭐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유주택자도 5월 이전에는 모든 무순위에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청약으로 풀릴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순위 줍줍이 계속적으로 뭐 3월 달에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틈새 우회로를 노리게 되고요. 104제곱 40평대 3세대 정도 예상이 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유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택시장 매수세는 완전히 지금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뭐 몇 년 전 분양가 뭐 3, 4억 하는 무순위 관심 좀 둘까?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래 단절, 거래 절벽, 뭐 빙하기다 라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한 어떤 매수 심리 자체가 죽었는데, 이게 더 심각한 게 기업 심리 지수 CBSI 역시도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다. 전월 대비 뭐 1.1% 상승했는데, 이게 1% 상승치 가지고는 뭐 상승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죠. 그만큼 뭔가 반등의 어떤 요소를 가진다 하더라도 기업 심리 지수는 푹 꺼졌던 궤적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행 지표가 보여주고 있고요.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21.4억 달러 증가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뜯어다 보면 이거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 예치금이죠. 어떻게 해서든 위기가 다가오면 현금 탄환로 막아낼 수밖에 없는, 또 기업의 자금, 그런 어떤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 이 외화 예금은 그만큼 커다란 어떤 의미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 예금보다 개인 예금이 훨씬 적게 증가한 추세. 그리고 국내 은행 역시도 18.9억 달러 증가했는데, 은행 역시도 지금 뭐 리스크 대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뭐 충당금 쌓아 나가면서 외화 보유고도 뭐 쌓아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이로 보자면, 역시 기업 심리 지수와 또 외환 보유고, 외화 보유액 역시도 그닥 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뭐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외환 예금 증가는 기업 리스크 감안한 충당이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자가 발전기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왼쪽. 외화 유예비 상대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 시장 보셨듯이 적다는 점이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오늘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는 자구책이지만, 이게 오히려 달러와 원화 가치의 어떤 차이, 극명한 차이를 더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뭐 이런 고스란히 공포심리가 깔려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 연장도 오늘 서울 매물이 8만 8천 건에서 다시 하루 만에 9만 1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13만 7천 건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만큼 뭐 집값이 뭐 엄청난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뭐 토제 해제 후에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만 지금 들썩거릴 뿐이지. 이게 뭐 호가 경쟁입니다. 뭐 누가 그 고점에서 집을 바로바로 사가지고 선순환되는 거래량에서 나오는 거래가가 아니고 호가세기 때문에 무진장 뭐 자 규제 풀렸잖아, 우리가 가격 띄울게, 이런 식으로 뭐 집주인들이 가격 태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와 대비해서 지금 인천 송도 주요 아파트 최고가 대비 하락 가격은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브 12억에서 5억까지 떨어졌어. 야, 이거 뭐
엄청난 파이로 지금 뭐 붕괴 수준이죠. 이 편한 세상 송도 역시도 10억에서 6억 떨어졌어.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도 11억에서 7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 매물량 역시도 39,000건에서 4만 건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경기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죠. 16만 건에서 지금 17만 4천 건으로 지금 올라서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매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대폭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의 이 매매가 역시도 이 편한 세상 송도가 4억 5천, 일주일 상간입니다. 베르디움 더 퍼스트도 3억 4천, 인천 SK 스카이뷰 역시도 3억 2천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죠. 대부분 인천 실거래가는 일주일 상간에도 30%, 40%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상간에 동탄역 롯데캐슬 4억 7천 떨어졌습니다.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역시도 4억 2천, 3,500조 3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실거래가가 단기적 이 텀 안에서도 엄청난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집값은 오늘 단행한 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 부담 어떤 감소보다는 이제 가치 선택지가 전환이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 파킹 시켜두기에는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자본 유출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자본은 달러로 향할 수밖에 없어. 왜냐? 거기 먹거리가 더 많거든. 그리고 유출 현상으로 비롯된 이 아파트 시장 당연히 거래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서울 강남 쪽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전망들, 착시 현상에 불과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호가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여놓은 가격표 누가 거머쥘 수 있는 또 그 가격표를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지불할 수 있을 사람, 돈 있는 사람들도 요새 지금 조심합니다. 워낙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장의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만 봐도 뭐 거의 그냥 완전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 롯데캐슬이 342세대 모집에 225명 지원했습니다. 울산 쪽도 뭐 지금 부동산 강세 지역이었는데 노르웨이 숲 지금 328세대 모집에 15명 지원했어요. 엄청나죠? 양주 쪽도 예다움 더 퍼스트 역시도 279세대 모집에 26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불과 일주일 전 분양 현장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신축 분양 현장들이 고전에 고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 한양 립스 에디포레 역시도 111세대 모집에 19명 지원하는데 그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분양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붕괴 수준에 있으니까 LH도 뭐 헐레벌떡 지금 3,000채 얼른 매입을 해서 악성 미분양 뭐 이 든든한 전세 쪽으로 임대 쪽으로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인다는 것 역시도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 확실히 쎄합니다. 신축 분양 시장 무너지면 구축은 지금 강남만 최후보로 남아있는 거고 대부분 비강남권, 경기권, 수도권은 도미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기다리면 저가 매입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케바케 늘 틈새를 노리시고요. 힐스테이트 나오는 것처럼 3억대, 4억대는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잖아요. 상황에 맞게 자금을 운영하시고 2025년도 정말 한국 자본시장은 엄청난 분수령 앞에 서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리하지 않으면서 무료하지 않게 잘 도전하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국채금리가 지금 심상치 않는 반면에 뭐 집값 자체에 뭐 고점 뭐 충분히 감당할 만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 한다? 이거 굉장한 리스크가 큽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대혼조세예요. 강남이 뭐 엄청나게 오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착시 현상에 불과한 게 호가 경쟁이거든. 그 호가 부른 거 누가 콜을 해가지고 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드물어요. 지금 뭐 땅 부자 또 뭐 건물 부자들 더 움츠리는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판해서 고점에 물리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인 틈새 잘 노리시면서 케바케 그때그때 기회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빵빵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